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이강윤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강윤 전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모습인데요.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총선 후에 집권 여당 용산과 국힘 얘기하겠죠. 가시적이고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 공감 가능한 변화가 거의 안 보이고 있다. 네. 이런 게 좀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또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정말 개혁과 변화의 의지가 확인이 되는 건가 이런 의문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이긴 하지만 검찰 인사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거 용산에서 너무 검찰을 꽉 틀어주려고 하는 건 혹시 아닌가. 네. 그런 의구심도 충분히 가동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조원 CNI와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보면 방금 이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느낀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할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은 포커싱한 것이 지지층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선 이후 지지율 하락했던 것이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보면 이런 현상을 두고서 지지율의 하방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하방선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가? 하방선 구축했다고 해서 그 지지율로 쭉 가면은 아직 임기가 3년이 남았는 대통령 임기를 감안할 때 많이 낮은 지지율이에요.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당장 현 정부 들어서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상병 문제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빨리 종식을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리더십을 이제는 좀 더 민주적이고 소통적 방식으로 전환해 대줘야 되지 않을까 이래 보여집니다. 네, 이 소장님, 조원 CNI 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신뢰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오거든요. 김 여사의 검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좋지 않은 쪽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불과 한두 달 전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된 것이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하고 빠른 수사를 지시했을 때 네.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아, 수사를 하고는 있었어? 수사팀이 있긴 있었던 거야?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도대체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를 잘 모를 정도니까 수사 진척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보다는 수사 여부 자체에 대한 불신이 훨씬 컸으리라고 보고요. 이 문제가 2년 넘게 계속 되다 보니까 동어 반복 또는 쳇바퀴 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막연한 이미지가 너무 굳어져 버린 게 아닌가. 그런 네. 점이 가장 큰 문제의 진원 같습니다. 홍 소장님, 미디어토마토와 여론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특검법 여론이 높은데 여당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현 대통령실, 현 정부에서 여론조사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래 묻지만은 원래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하나의 세트로 묻습니다. 이 최상병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인지도를 묻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냐 아니냐를 묻고 이것을 특검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각각 해야 되는 이유를 묻고 이렇게 한 4문항 정도 물어야만이 이 특검에 대한 총체적 여론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찬성이 더 많은 이 여론은 뭐 많이 발표되고 하니까 그거는 인지를 하지만 아마도 제 느낌에 이것이 특검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여론이냐 또는 그것이 국정수행 지지율 여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가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하지 않나. 네. 결국은 이거를 아마 소위 말하는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께서 이 최상병 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네. 보입니다. 이 소장님, 여야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소폭 상승했고 MBS에서는 국민의힘은 동률, 민주당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네. 총선 이후에 여야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총선 이후 조사에서 나타나는 등락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큰 네. 의미를 부여할 정도 수치 변동은 아닙니다만 두 당 또는 새 조국 혁신당까지 포함해서 세 정당이 총선 때 얻었던 득표율에 비하면 많이들 낮은 상태입니다. 네. 물론 선거 때는 총 결집을 하니까 평상시 여론조사보다는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만 총선 끝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득표율에 비해서 현격히 낮은 것은 국민들이 각 정파와 용산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기대에 차지 못하다. 그리고 총선 민심을 명확히들 똑바로 알아차리고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은 개혁 부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새로운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도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금 뭐 원내대표다 국회의장을 뽑는 과정에서 명심, 이른바 이재명 마음, 8기 경쟁에 모두 다 나서는 것 이런 것들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게 네.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작용했을 것이고 물론 범야권 지지세는 조국 혁신당으로도 좀 갈리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합치면 40%를 좀 넘습니다만 총선 득표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용산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작용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이건 민주당이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싸늘하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홍 수장님, 여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경우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뿐만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대표 출마 여부 이런 여론은 네. 국민 전체로 놓고 본다면은 양 진영이 갈려져 있다 보니까 찬반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덜 받아봐야 되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뭐 최근 나왔는 여론조사 보면은 출마해야 된다 44, 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45가 나오지만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가면은 출마해야 된다는 의견이 83% 절대적으로 높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당내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 전체 여론보다도 민주당 지지층 여론을 더 살펴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러면요. 특히 이번에 요 하나만 더 말하는 네. 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는 여론을 보고 결정하겠지만 이번에 이 그 국회의장 선출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법 리스크를 대응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도 감안해서 이번 국회의장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당 지도부에서 미는 쪽이 아닌 쪽에서 됐다 이런 소리 나오다 보니까 장악을 위해서 출마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권 행보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득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이 여기에 앉아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뭐 유리한 부분은 있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 디펜스 하기에는 분명히 유리할 것이고 또 하나는 당내 경선에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이 과정을 최소화시키고 바로 대선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분명한 것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당대표 간의 이 대결로 국정이 한 발도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가 이제 임기 끝나고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절반은 이재명 대표도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으로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도 당권 예비 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위해서 지금 기지개를 펴는 모습인데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뭐 이런저런 좀 행보들이 보여지는데
전당대회 출마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네.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우선 패배 책임론 가지고 뭐 백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했는데 아마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동 책임론 이렇게 지금 갈래를 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이 과연 용산 때문에 졌느냐, 한동훈이 뭔가 좀 초보이고 뭔가 실수해서 졌느냐, 이걸 명확히 저울에 계량하듯이 나누기는 누구도 힘들긴 하겠지만 네. 용산 쪽이 좀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했던 이유는 용산에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와도 힘들었던 선거 아니냐, 이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본인이 선거 기간 중에 이대로 사라지지 않겠다, 그리고 잠시 띄웠던 풍선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하고 책임하겠다, 이건 아마 한동훈 개인의 자존심도 상당히 결부돼 있었을 발언으로 짐작합니다. 저 사람의 스타일이나 이력으로 볼 때. 그리고 이렇게 패장의 멍해를 아는 채 뭔가 커튼 뒤로 사라져버리면 만회하기 힘든 딱지가 붙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정면 대결로 몰고 가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 싶은데 출마해서 하지 말아야 할 명확한 이유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볼 것 같고, 조금 전에 뭐 민주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연임론이라는 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는 중도 그룹에는 그렇게 좋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26년에 있게 될 지방선거 때까지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면서 이재명 체제를 좀 더 공고히 하자는 것인데 당내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이외의 그룹 사람들에게는 이재명 사당화가 단일한 목소리, 다양성을 실종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홍 소장님, 지금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나경원 당선, 유승민 전 의원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근데 경선 룰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텐데 각각의 상황을 놓고 가정해 봤을 때 어느 후보가 유리합니까? 지금 뭐 개정을 하지 않는 현 상태에서 사실상 당신 100%로 간다면 네. 소위 말하는 반윤 비윤 후보들이 나와서 승산이 없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그러면 선거도 패배했고 민심을 반영을 해야 되니 이 이전의 룰로 되도록 하자, 지금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 50% 국민 여론, 민심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후보가 좀 유리한 그러면은 겁니까? 비윤 진영이 출마할 여지가 많이 커지고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경쟁이 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민심을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전번에 한번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시절, 홍준표 후보 시절 대선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역선택을 방지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위주로만 국민 여론조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네. 않고서 원래는 국민의힘이 그 이전에는 보면은 그것도 구분 없이 모든 지지층들이 정당 지지층 상관없이 반영하는 이런 룰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50% 민심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느 당 지지자와 상관없이 반영하는 그 룰로 되돌아가는 것을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고 현 집권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윤 후보들이 많이 국민 여론에서는 지지율을 높지만,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나치게 그 반윤 비윤 개혁적인 중도적인 성향의 인물들이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당심의 50%에서 당심에서 지지를 받는 층도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심에서 비윤 후보들이 많이 얻는다고 해서 뭐 그대로 유리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백중 현상으로 나타날 국민의힘 것이다. 지지자들 중에서 중도가 많이 이탈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죠. 네. 이 소장님,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걸 두고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게 한편에서는 당의 민주성을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국회의장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마음 팔기, 이재명의 마음은 나에게 있다를 서로 경쟁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쟁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거든요. 국회의장이 중립성이나 상징성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라는 게 어느 특정 당 당대표가 임명하거나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이제 민주당이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똘똘 뭉쳐서 오로지 한 군데 목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내부 분위기가 승해지고 있다는 그 과정이나 배경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게 정치의 본 모습과는 조금 더 떨어진 것이다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당선인들 마음 속에는 강성 개딸 그룹의 정서에만 맞추는 것이 다수당이 된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로 가는 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고 네. 그런 걸 걸러야 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추미애 당선인 후보였었죠. 의장 후보에 대한 알 수 없음.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 좀 불안정하다. 그동안의 행보에서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작용한 게 아닌가. 네. 홍 소장님, 21대 국회 임기 2주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최해병 특검법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데 최해병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게 나타나잖아요. 윤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 여야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그 최상병, 김건희 여사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론이 이미 다 반영이 돼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거부한다고 해서 크게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바로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조만간에 국민의힘이 그 국회에 되고 이 제의하는 과정에도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느냐 문제인데 네.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100% 이 단합해서 거부권을 되도록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까지는 동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즉 국민의힘이 그 탄핵을 디펜스를 못할 경우는 이것이 이제 동조 현상에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이 지지율 어느 쪽에 유리할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 대통령이 탄핵을 거부하고 국회에 가서 이것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 수장님,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여론을 좀 보겠습니다. 네. 조원 CNI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64%였는데 라인 야후 사태에 따른 국지형 지지율에 대한 영향은 어떤가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것만 따로 떼내어서 조사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부 질문 항목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한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방금 언급하신 조원 CNI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64%가 미흡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국민들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디 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 데는 어렵지 않고요. 이게 또 한일 간의 민감한 정서하고도 직결돼 버리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결부될 때는. 네. 그게 바로 작동이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정부 들어서 대일 관계가 굉장히 큰 변화를 했지 않습니까?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 양국 관계 과거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과 좀 달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쥐고 많은 것들을 화해하거나 묻지 않고 넘어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결과가 이런 거냐라는 되물음이 가능해지는 형국이 와 있는 거죠. 국민 정서 차원에서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무슨 겉으로는 뭐 촉구를 뭘 맹성을 촉구한다거나 이런 성명 같은 것도 좀 없었고요. 이번에 실무적인 얘기 오가는 걸 보니까 중요한 것은 네이버한테 빨리 당신들이 저 스탠스를 결정해라 이런 것이고 해당 부처 차관은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사건 발생이 지나고 나서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이 뭐냐? 그냥 지분을 넘겨주고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하고 나와도 괜찮다는 것이냐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명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실망이나 여론이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이번 한 주는 어떤 점 특히 눈여겨봐야 할까요? 제가 보건대는 어쨌든 5월 30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시간이라고 보여지고 뭐 당장 최상병 이 특검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방금 이야기는 요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한일 관계에서 저것과 보다 이거는 조금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 야후 라인 그 라인 야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이유에 보면 외교 문제거든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